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 이상을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이것만 가지고는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따로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이것을 개인연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같은 돈을 내고 나중에 개인연금을 두 배로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돈을 내고 두 배로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 납입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입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더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납입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매월 30만 원씩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기본 납입금을 30만 원으로 계약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 납입을 10만 원으로 한 후 추가 납입을 통해 20만 원을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와 30만 원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10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추가 납입을 포함해서 매달 30만 원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3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가 납입의 사업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도 못 찾는 이유는 과도한 사업비 때문이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추가 납입을 한 금액에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 납입이 평균으로 따지면 10% 정도의 사업비를 매달 공제한다면 추가 납입은 1% 정도의 사업비만 공제하므로 추가 납입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보험회사를 고를 때 추가 납입 시 사업비 차감이 없거나 가장 저렴한 회사를 고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세부터 30만 원을 기본 납입으로 하고 20년 동안 납입한 경우와 10만 원을 기본 납입을 하고 2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연리는 5%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납입을 하는 경우 60세가 되었을 때 약 1,700만 원 정도가 더 적립이 됩니다. 만약 8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약 4,500만 원 정도가 더 적립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 납입을 최대한 줄이고 추가 납입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둘째로 한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상품을 쪼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달 60만 원을 연금보험에 납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납입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기본 납입을 20만 원으로 하고 추가 납입을 40만 원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을 두 개로 쪼개는 것이 좋습니다. 즉 10만 원을 기본 납으로 하고 추가 납을 20만 원으로 하는 상품을 두 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좋습니다. 연금 상품은 연금 개시가 시작되면 최저 보증 이율 정도만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의 수익 활동이 중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그동안 적립된 돈은 앞으로 거의 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연금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5년 확정형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하나는 5년이 지난 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금은 5년 동안 열심히 수익 활동을 더 하게 됩니다. 특히 연금은 처음 받을 때가 돈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결혼 등 자금의 소요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를 5년 확정형으로 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남으면 저축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5년 후부터 수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90만 원을 납입한다면 연금을 3개로 쪼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몰빵에서 받는 것보다는 여러 개로 쪼개면 연금이 개시되지 않은 것들은 수익 활동을 계속하게 되므로 후에 수령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만약 연금을 3개로 받는다면 우선 한 개를 5년 확정형으로 받고 그 보험을 다 받으면 또다시 5년 확정형으로 받고 그 보험을 다 받으면 나머지를 종신형으로 받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참고적으로 확정형은 언제든지 종신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확정형으로 몇 개월 받았다고 해도 나머지를 종신형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부가입자일 경우 부부연금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부연금형이라는 것은 부부의 한쪽이 사망해도 나머지 한쪽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양쪽 중 한쪽만 살아있어도 연금이 지급되므로 매달 지급받는 연금의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즉 개인연금형에 비해 20%에서 30% 정도 연금이 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평소의 건강 상태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더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을 연금 수령자로 해서 개인연금형 종신보험을 받는다면 부부연금형으로 선택한 것보다 월연금 수령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여자들이 나이가 더 젊고 평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여자 앞으로 개인연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옳은 선택입니다. 넷째, 원금 보장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연금 보험은 대개 돈을 10년 이상 장기로 불입한 후 또 장기간 거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금 이상은 다 수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금 보장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원금 보장형을 선택하면 약 0.5% 수준의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연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장기로 계산하면 납입 금액의 10% 정도를 원금 보장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셈이 되므로 아주 큰 금액입니다. 다섯째, 백세 보증과 같은 장기간 보장형 상품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이나 중년층은 대부분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100세까지 사는데 굳이 100세 보장형 상품을 선택해서 많은 수수료를 보험사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큰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100세 보장형 상품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지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100세 상품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섯째, 상속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상속형은 본인이 낸 보험료 중 일부를 본인이 받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너무 적어져서 받으나 마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상속할 경우 상당액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상속을 해주고 연금보험은 본인이 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연금 개시 시점은 가능하면 늦춰서 계약합니다. 앞으로 당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뒤로 늦추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100세 이상을 사는 시대에는 75세 이후로 연금 개시 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돈이 급하지 않은데도 연금 개시가 시작되면 연금 적립금은 수익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 됩니다. 만약 연금을 급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입니다. 이렇게 개인연금 상품을 설계하시면 보험 설계사가 추천하는 것보다 최소 2배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장점은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비과세가 중요한 이유는 연금소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료는 제가 책과 인터넷 등에서 찾은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소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